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으로 186페이지의 9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 기능 및 유통 물류 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 찾으라고 하면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찾으면 되죠.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10번 문제 함께 보십니다. 용도지구와 그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보호지구는 역중생입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와 중요성을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기억은 조합이 옳은 것입니다. 니어문입니다. 방제지구는 자시입니다. 자연 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는 있는데 특정 개발 방제지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디귿 경관지구는 특자시란 말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특화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로 구분하게 되는데 자연 경관지구 맞습니다. 주거 경관지구 없는 제도입니다. 시가지 경관지구 있습니다. 특화 경관지구가 빠졌기 때문에 디귿 틀립니다. 취락지구는 자집입니다. 자연 취락지구가 집단 취락지구로 구분되는데 농어촌 취락지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용도지구는 우리 시험에 문제 하나가 출제되게 됩니다. 여기 용도지구와 관계된 사항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용도지구는 법령상 지정할 대상으로 9가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취하여 개가 되는 특별보좌관, 취계 특보란 말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보호지구입니다. 경복고입니다.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입니다. 그리고 방방, 방화지구와 방제지구입니다. 그 중에 대통령령으로 9개 용도지구 중에 5개를 세분하고 있는데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방제지구 5개를 세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는 녹관농자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인데 그 지정 대상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 취락지구의 경우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을 대상으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 개발 제한 구역만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으로 우선 구분해 놓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이러한 3가지 기능 중에 2 이상을 포함하면 복합개발진흥지구라 하고 주산관을 제외한 교육기능 등을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라면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지구에 있어서는 역중생으로 각각 구분하시는데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그 지정 대상 건축물은 5가지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 중에 함께 공부하시면서 공군, 공항, 교란 말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시설, 군사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교도소 구치소에 해당되는 교정시설 이 5가지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지정 대상입니다. 천연기념물 서식처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생태계 보호지구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경관지구는 특자시입니다. 특화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특화 경관지구는 주요 수계, 수변 경관, 문화재가 아닌 전통 문화적 보전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되는데 서울의 인사동에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있다면 그곳이
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그렇게 구분합니다. 방제지구는 자시입니다. 자연방제지구와 시가지방제지구. 그런데 이런 용도지구 지정 대상에 대해서는 조례로 9가지 용도지구에 10번째, 11번째 용도지구를 새로 신설할 수 있고 법령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중에 특경, 특중 4가지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특화경관지구,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중요설물보호지구에 대해서는 세분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지정 대상은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봐놓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계된 사항에 있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할 수 있는데 저 예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조례로 신설하거나 특경, 특중을 세분하고자 하면 조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빠진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신설된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 특경, 특중 조례로 세분했다고 하면 세분된 용도지구를 시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신설하거나 세분된 용도지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권자 아니다. 그걸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도지구 지정과 관련된 예외 규정으로 방제지구와 관계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방제지구와 관련되어 연한 침식 현상이 발생하거나 최근 10년 사이에 2회 이상 천재지변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장 빠진 지도사 대도시장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와 동시에 재해 저감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안 침식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지도이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인 것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복합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복합 용도 지구는 1개를 대상으로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죠.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 대상이 3가지이기 때문에 각각 용도지역 3분의 1을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늘리는 것이 복합 용도지구의 특징입니다. 이런 복합 용도지구의 지정도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중에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일반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중에 조례로 추가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도지구를 각각 지정하게 되면 그에 대한 행위 제한, 공법상의 규제로서 건축 제한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이 결정된 이후 필요한 곳에 국지적으로 용도지구를 2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에 따르지만 건축 제한을 따로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조례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하게 되며 예외적으로 고도지구의 경우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축 제한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고 하면, 개발 계획 수립 전이라고 하면 조례로 건축 제한을 정하며, 이런 개발진흥지구에 개발 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다면 해당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시험에 나왔던 것으로서 자연 취락 지구의 건축 제한, 국토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취락 지구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개특 법령에 따른다. 그래서 고도 지구와 개발 진흥 지구, 자연 취락 지구, 집단 취락 지구의 경우에는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건축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 정도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11번 함께 보십니다. 자연 취락 지구 안에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 취락 지구는 녹관 동자의 시골 마을인데 이곳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어린이놀이터 마을 해관, 니은 쓰레기 처리장과 하수 처리 시설, 디귿 하천 정비, 리얼 주택 개량,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자연 취락 지구에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자연 취락 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자연 취락 지구에 건축하게 되면 이 자연 취락 지구에는 사람이 어느 정도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지만 한 100명 정도가 사는 시골 마을이 자연 취락 지구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곳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 만들게 되면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번은 사람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없는 묘지 관련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연 취락 지구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묘지 관련 시설인 동물 전용 장례식장의 경우는 사람 살지 않는 녹관 농자에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 취락 지구에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2번 단독주택 당연히 건축할 수 있고, 3번 도축장, 좀 애매하지만 이 도축장도 자연 취락 지구에는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도축장과 관련되어서는 고기 가공과 관계된 곳으로서 도축장은 충분히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마을 해관, 일종 근린 생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반드시 만들 수 있고요. 5번 한의원, 의원을 끝난다고 하면 얘는 일종 근린 생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연 취락 지구에 충분히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해서 우리 자연 취락 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종류를 외우려고는 하는 거 아니겠죠. 그냥 잘 찍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3번입니다. 용도 지구 안에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는 추천없습니다. 개발 진흥 지구에서는 개발 진흥 지구의 지정 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살펴보실 것으로서 이 개발 진흥 지구에 개발 계획 수립하게 되면 개발 계획에 따른 건축 제한 적용하고, 수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연 취락 지구는 개특 법령, 자연 취락 지구는 국토 법령, 집단 취락 지구의 경우는 개특 법령에 행위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집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 구역에 땅이 있다면 그 관할 구역 땅에 대해 빠짐없이 1차 토지 이용 규제인 용도 지역을 빠짐없이 지정하고, 이러한 용도 지역이 결정된 상태에서 서울의 남대문이라면 상업지역이거든요. 다만 남대문이라고 하는 문화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남대문 주변 일대에 대해서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해당 지역의 건축물,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상업지역과 관련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학교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학교 주변에는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지정하고 서울시청이나 서초동에 법원, 검찰청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곳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용도 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필요한 곳에만 용도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구는 2차 규제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그 행위자과 관련되어 대부분 조례에 따르지만 4가지 경우는 예외 인정하고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고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옳은 이야기고요. 그 방법은 도시군 관리계획 줄쳐 놓습니다. 얘가 도시군 계획 조례로 바뀌어 있으면 눈에 뭐가 씌었을 때는 안 보이신다 하더라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겁니다. 3번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복합용도지구는 1개,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추가됩니다. 특히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중에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데 저 일반 주거지역에 장례시설을 건축하게 되면 주변 아파트 가격 폭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장례시설은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 지역 안에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여기 방제지구는 홍수증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을 방제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홍수가 날 걸 대비하여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층수 높이에서 제외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4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5번 자연취락지구 안에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이 자연취락지구는 녹간농자에 지정되는 곳으로서 녹간농자의 건축 제한에 따르게 되면 4층 이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번 옳은 지문입니다. 13번의 답은 3번으로 해놓는 겁니다. 14번입니다. 입지규제 제소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7월 달에 입지규제 제소 구역과 관련된 제도가 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또 한번 시험 출제할 수 있는 것이 입지규제 제소 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기억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과 그 주변 지역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억 맞습니다. 2번입니다. 입지규제 제소구역에 대해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설 주차장과 미술 장식품 등에 대해서는 입지규제 제소구역에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지문입니다. 이것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 따르지 않고 입지규제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제소구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로는 입지규제제소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입지규제소구역과 관련된 제도는 개발사업과 관계된 내용이라는 것만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살펴보실 것은 입지규제제소구역 계획은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은 방금 보신 도심, 부도심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이 주거지역,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정비구역은 입지 규제 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해당되지 않고 주거적 공업지역으로서 정비사업이 필요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입지 규제 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3개 이상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입지 규제 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함께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의 지정 대상 어디인지 꼭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그 계획을 각각 결정하고 수립할 수 있는데 이 절차와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가 조금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통상 30일이지만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기간 며칠이다? 30일이 아니라 10일이라는 걸 꼭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으로서 저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으로만 지정할 수 있고 다른 법률로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저 입지 규제 제소 구역으로 지정하면 그곳은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와 관련된 세 가지를 잠시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기반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 제소 구역 계획에는 기반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촉진시킬 목적으로 각종 법령을 배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배제 사항 중에 부설 주차장에 관한 규정, 미술 장식에 관한 규정 배제할 수 있고 올 7월 달에 개정될 사항으로 공개 공지 확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어 추가되는 사항들을 꼭 한번 정리하시면서 공개 공지와 관한 사항도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제소 구역 계획 작년에 출제되었지만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는 여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살피시고 이를 토대로 내용을 추가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15번입니다. 입지 규제 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 2번 그냥 보십니다. 3번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위치한 지역. 3개 이상 노선이란 말과 1km란 말 확인해 놓습니다. 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주거적, 공업지역, 주거적, 공업지역 각각 추천습니다.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리고 5번 틀린 정답인데 5번은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지역.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삼각지 일대가 지정되게 됩니다. 이곳은 해당 지역의 향후 거점, 중심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점을 개발하게 된다면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지역이 아니라 도시경제 기반,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지역이 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5번과 관련되어서는 도시재생법에 따른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 시험에
맞다 틀리다 문제 내는 자체가 좀 범위 벗어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5번과 관련된 지문에 대해서는 딱히 기억할 필요 없겠지만 다른 최근 개정사항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와 관련되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리고 입지기시설구역과 관계된 사항을 각각 살펴보셨는데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못한 것으로서 우리 용도 지역과 관계된 절차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의 절차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지정,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주상공록의 경우는 조례로 용도지역을 추가 세분할 수 있고 조례로 추가 세분된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장 빠진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유수면 매립과 관계된 사항으로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그 매립 구역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없이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위반 결정까지만 없는 것이지 고시 따로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 위반 결정 고시 없이 준공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로 하면 바로 틀립니다. 대신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게 되면 원칙에 따라 매립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비도시역에 전산택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항만구역과 어항구역,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래서 공유수면이 도시지역에 붙어 있을 때 그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되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되죠. 그래서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관리지역에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되면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 중에 환원에 관한 문제는 전산택의 경우만 발생합니다. 이 전산택은 전원개발사업구역, 발전소 만드는 곳이고요.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만드는 것이죠.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이 성공하여 해제되는 것과 개발사업이 실패하여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여 전산택이 해제되게 되면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전용지역과 보전산지의 경우는 환원에 관한 문제 없다. 그 정도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경우에도 대상 절차, 행위 제한을 각각 구분하며 정리해 주시는 게 늘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6절 도시군 계획설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기반시설 종류와 그 해당 시설 연결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4번 보시게 되면 공간시설, 장사시설. 여기 장사시설은 화장터와 관계된 사항으로 주군과 관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정답으로. 그리고 늘상 우리 환경기초시설, 하수 폐폐 제비란 말로 정리하셨습니다.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폐차장, 하수 폐폐, 그래서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제비, 재활용 시설과 빗물 주장 및 이용 시설, 이 6가지는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되고 장사시설이나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의 경우는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한다.
그렇게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해야 하는 지역 등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한. 여기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인 전기, 수도, 통신시설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지하 터널을 공동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구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공공주택지구, 년, 정비구역, 디귿, 일반 산업단지. 여기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었을 때 이 공동 설치된 곳에는 전봇대가 없습니다. 전봇대 설치하게 되는 전선과 통신 설비를 지하 공동구에 매설하기 때문에 전봇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봇대가 없는 지역이 조성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쾌적한 도시 환경이라는 게 보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는 보통 공장이 들어가는 곳으로서 이러한 공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닙니다. 공예 공장이 배치되어 있는 일반 산업단지에는 이런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리얼, 도청 이전 신도시. 신도시 개발 사업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한다고 하면 주거 기능이나 상업 기능, 이런 기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의 기능, 효과를 연상해 주십시오. 그것을 연상하시게 된다고 하면 디귿을 뺀 기역, 리언, 이열이 옳은 정답이라는 것을 충분히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동 설치 대상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만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한 구멍, 터널을 공동구라 하고, 이 공동구는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유통, 공급 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구는 각종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할 대상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공동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보통 공장이 만들어지는 곳으로서 이 공동구가 설치되었을 때 기능 효과가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거기능, 상업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 공동구라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에는 적용되는 것 아니다. 그 정도를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 설치와 관련된 절차로서 이 공동구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공동구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함께 비용 부담하게 되는데 이 공동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기사업자, 수도사업자, 통신사업자가 출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행하는 자가 그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예정자와 시행자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빠짐없이 수용돼야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폭파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협의회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는 두 개가 가스관과 하수도관인데 가스 폭발 다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하수도관이라고 하면 메탄가스 폭발이 연상되기 때문에 이쪽은 임의적 수용 대상이라는 것만 밝혀 놓습니다. 이렇게 공동구가 설치되면 이 공동구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관리는 시행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서울 아현동 전화국에 화재 사건 발생해서 상당 기간 인터넷이나 통신 설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통신 설비가 함께 들어가 있는 공동구가 훼손되게 되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관리하고 이들을 공동구 관리자라 표현합니다.
시행자 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 방법으로서 5년마다 공동구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공동구 점용 자가 조명 면적에 비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관리자인 특강시구는 비용 부담하지 않고 공동구 직접 사용하는 자가 점용 비용,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것을 각각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상에 관한 사항이 시험에 나왔고 남은 절차에 관한 사항도 이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를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3번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